코비는 페루나의 도움으로 탈옥한 뒤 하치노스 섬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치노스 섬에 해병들이 나타났고 코비는 놀라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해병들은 순식간에 하치노스 섬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해적들은 건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현실 부정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건물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고 건물이 움직인 이유는 채찍 열매를 먹은 조교인간 추르의 손녀 쿠자쿠의 능력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쿠자쿠는 자신을 보는 해적을 보며 뭘 그렇게 쳐다봐, 해병 처음 봐, 이쪽으로 오렴, 귀여워라, 조교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코비가 포위되었고 해적들이 코비에게 총을 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히바리가 나타나 베가펑크의 발명품인 GP 플라워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적들의 총구를 모조리 꽃으로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히바리는 아니 이상한 의미는 아니고 밥을 먹으려다가 어쩌다 보니 이곳까지 왔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히바리는 전형적인 츤데레 스타일이며 코비를 좋아하긴 하나 부끄러워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히바리는 사왕의 본거지에 밥을 먹으러 오는 매우 대담한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프린스 글스도 나타났고 프린스 글스는 점토 열매를 먹은 점토인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소드의 선발대가 하치노스 섬을 휘저으며 해적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곧바로 거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프는 마치 써니오의 고드버스터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해군선 통째로 하늘로 비상하였고 해군의 군함이 하늘에서 날아옵니다. 참고로 고드버스터는 콜라 연료를 사용하는 기술이지만 거프는 자신의 주먹의 충격화로 배를 매우 높게까지 띄울 만큼 강력한 힘을 선보이며 자신이 왜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는지 입증합니다. 그리고 해적들은 거프를 보며 전설의 영웅, 은퇴한 것이 아니었나 라고 말하며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또한 시류는 물음표 느낌표라고 반응하는데 시류는 세계정부 소속 인물이었기에 거프의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기에 거프가 나타나자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어이 해적놈들, 너희가 누굴 납치했는지 알고 있는 거냐? 코비는 해군의 미래 그리고 나의 애제자다 라고 말한 이후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하치노스 섬의 건물들과 해적을 통째로 증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거프의 주먹에 번개의 형상이 나타났으며 손이 검은색으로 변하였기에 거프는 폐양색을 휘감는 것이 아닌 무장색 패기를 휘감아 전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드문 확률로 거프 역시 폐양색 패기 소유자일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원작에서의 갤럭시 임팩트 역시 강력한 인상을 주었으며 한방만에 해적들을 소탕한 것은 같았으나 애니의 갤럭시 임팩트가 더욱 강력한 위력과 연출을 동반했습니다. 우선 거프가 공중으로 튀어오를 때부터 거프의 몸 전신에는 이미 패기가 뒤덮여 있었고 거프가 주먹을 내지르자 마치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많은 양의 검붉은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또한 갤럭시 임팩트라는 기술명에 걸맞게 아예 우주가 통째로 나타나는 연출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가 적중하자 아예 건물이 가루처럼 녹아버리는 연출까지 나오며 거프는 존재 자체가 고대변기가 아니냐는 말까지 생겨날 만큼 애니의 갤럭시 임팩트는 강력하게 연출되었습니다. 티치가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하여 코비를 납치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거프는 자신의 애제자 코비를 구하기 위하여 곧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소드가 하치노스 섬에 도착했고 소드의 일원들은 매우 합이 잘 맞는 모습을 연출하며 하치노스 섬의 해적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거프가 날아와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해적들이 모인 곳에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였고 해적들은 모조리 전멸당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함께 날아온 군함을 프링글스
소장이 점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군함을 안전하게 착지시킵니다. 그리고 그 군함에는 타시기도 타고 있기에 스모커 역시 하치노스 섬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를 맞고 리타이어 되지 않은 일부 해적들은 거프 자식 용서 못해 저 영감이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자 해군들은 움직이지 마라 해적들, 피해가 더 커지게 될 거다 라고 말하며 해적들을 보고 쓸데없는 저항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조금은 분노한 듯한 표정으로 하, 납득이 안 가는구만, 나도 완전히 녹슬었구만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전성기에 비하여 기량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프는 정상결전 당시 흰수염보다도 6살이나 많은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거프의 나이는 78살입니다. 그렇기에 거프가 전성기에 비하여 기량이 떨어진 것은 당연하며 아직도 사원급 무력을 가진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거프가 녹슬었다는 말을 하자 해적 한 명은 매우 놀라며 웃기지 말라고 이 이상 파괴하게 둘까 보냐 라고 소리칩니다. 코비는 해적들을 피해 도주하던 와중에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나타난 거프와 만나게 되었고 거프는 오 코비 무사했느냐 라고 말하며 반가운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헤르메포는 눈물을 흘리며 코비 자식 다행이야 안 죽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린스 글스는 거프 씨에게 해군의 미래라고 불리다니 용서 못해 코비, 내가 태클을 걸어주마 라고 말하며 코비를 질투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자쿠는 그런 건 남 몰래 얘기하라고 라고 태클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 너무 심하잖아, 나쁜 아이구나 거프 라고 소리칩니다. 참고로 쿠자쿠는 추루의 손녀이며 추루조차도 거프보다는 2살이 어린데 쿠자쿠가 거프에게 나쁜 아이라고 말하며 다그치는 모습은 확실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거프와 쿠자쿠의 캐릭터성을 생각하면 그렇게 이상한 장면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코비는 소드가 아닌 사람들까지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사왕의 본거지에 온 것을 보며 감동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히바리는 코비를 발견한 이후 우선 코비의 발에 있는 족쇄를 풀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히바리의 계획대로 족쇄가 풀리지 않았고 히바리는 거프 중장님, 코비 선배의 족쇄가 안 풀려서 큰일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어떻게든 해주세요 라고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히바리의 전신이 얼어붙었고 소드와 코비는 매우 놀라며 히바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쿠잔이 나타났고 거프는 덤덤한 표정으로 쿠잔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코비는 당황하며 쿠잔씨 뭐하는 건가요? 히바리 양을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미 쿠잔은 해적의 길을 택했기에 코비와 히바리 심지어 거프도 자신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잔의 새로운 동료들인 검은수염 해적단 10번 대대의 선원들은 우오 아오키지다 쿠잔 선장이라고 소리치며 쿠잔의 등장에 환호합니다. 그리고 쿠잔은 곤란하다고 코비, 티치가 없는 사이에 도망치면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쿠잔은 과거 2년 전 해군본부 원수 자리를 두고 아카이누와 격돌하였으나 결국 아카이누에게 패배하였고 해군을 그만두며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잔은 약 1년간 정처 없이 떠돌았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쿠잔은 말 그대로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의 어느 섬에서 쿠잔은 술을 마시고 있었고 검은수염 해적단 역시 그 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 몇몇은 쿠잔에게 손을 댔고 쿠잔은 전직 해군대장다운 강함을 연출하며 순식간에 산호와 눌프를 포함한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들을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본 티치는 매우 놀라며 누구 짓이냐, 아니 물을 필요도 없겠지, 이런 짓이 가능한 건 세계에 단 한 명뿐이잖아, 너다 아오키지, 밖에 동료들이 얼었어, 능력을 풀어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쿠자는 시끄럽구만,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쓸 생각은 말아라, 동료들이 박살나 죽을 테니 라고 말하며 티치가 반격하는 순간 최소 동료들의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자는 너 선장이라면 알고 있겠지, 내가 먼저 손을 댔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알고 있을 텐데 나는 상심한 데다 아주 날이 선 상태다, 누가 잘못인지 생각해보라고 라고 말합니다.